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칭화윤이 또 디폴트, 한번위의 중국 채권 시장 유입, 중국의 반도체 굴기 꺾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오니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정말 중국 반도체 굴기의 꿈이 멀어질까요? 그렇지는 않은데 하여튼 시간이 더 많이 지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회사 칭화윤이가 또 디폴트를 해서 얼마나 중국의 반도체 굴기의 꿈이 멀어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한 번 디폴트를 맞은 후에 중국 공산당이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시도하려고 했던 칭화윤이가 또 디폴트 선언을 했죠. 이번에는 위안화 채권이 아닌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달러 표시 채권이어서 더 큰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위안화 채권에 대한 디폴트예요. 위안화 채권의 디폴트는 중국 정부가 도와줄 힘이 많거든요. 도와줄 힘이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런데 이번에 두 번째 디폴트를 선언을 하면서 더 큰 문제가 생겼죠. 이번에 두 번째 채무 디폴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칭화윤리는 이미 지난달 17일에 만기가 돌아온 13억 위안 규모의 회사채를 성환하지 못하여서 디폴트 선언을 1차로 했어요.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위안 채권, 말하자면 인민폐 채권이라는 거죠. 이런 칭화윤리가 이번엔 2차 디폴트를 선언을 했는데 이번 디폴트 선언이 가장 큰 문제인 것 하나, 이전 디폴트와는 달리 인민폐를 기초로 한 디폴트 선언이 이전 디폴트 문제였었는데 이번 디폴트 문제는 달러화에 대한 디폴트 선언입니다. 11일자 중국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칭화윤리 그룹은 지난 9일날 홍콩 거래소 공시를 통해서 유동성 문제로 12일 만기가 도래하는 4억 5천만 달러의 규모의 회사채 원금을 갚지 못해서 채무 불이행을 선언한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칭화윤리가 달러 표시 회사채 상환에 실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칭화유니그룹은 이번 일로 인해서 차후 추가로 만기가 도래할 20억 달러 규모의 별도 회사채들도 디폴트 위험이 있다고 공지를 했죠. 아울러 12일에 디폴트 선언을 한 거 있죠. 그것은 회사 자금 사정으로 50억 위안의 회사채 18 칭화유니 공사에 1년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한다고 선언을 한 건데요. 우리가 눈여겨봐야 것이 18이고 칭화윤이 공사예요. 이 18이 의미한 것은 2018년도에 발행한 5년짜리 회사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5년짜리 회사채인데 만기가 돌아오는 2023년까지 매년 한 차례씩 회사채 보유자들에게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못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은 인민폐에 대한 18 칭화윤리 공사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계속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인민폐 회사채냐 달러 회사채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전 것은 인민폐인 위안화의 회사채였고 이번에 만기가 돌아온 것은 홍콩에서 발행한 달러채 회사채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칭화윤리가 이렇게 어려워졌냐? 이 배경을 한번 봐야 돼요. 칭화윤리는 기본적으로 칭화대가 국립대거든요. 중국 정부가 직접 담당을 해요. 칭화대가 51%를 주식을 보유한 사실상 국영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전문 설계 제조사이죠. 잘 알려진 회사로는 YMTC가 있고요. 유니 SOC가 있어요. YMTC와 같은 경우 양측 메모리라고 부르는데 이 양측 메모리는 낸드 플래시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 그리고 유니 SOC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의 설계 부분을 담당하는 팹리스 업체죠. 팹리스 업체라는 것은 팹이라고 하는 공장을 팩토리라고 말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이 유니 SOC가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입니다. 이것도 원래는 미국 회사를 인수해서 만들어진 회사예요. 미국 회사의 기술력을 다 가져다가 이제 이름을 바꾸면서 유니 SOC라고 만들었죠. 그리고 YMTC와 같은 경우는 64단 3D 낸드 기반의 256기가 플래시 등 일부 제품을 양산을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투자 규모 대비 실적이 아주 미미하죠. 왜냐하면 그 기술력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YMTC를 통해서 물건을 공급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YMTC를 통하여서는 자금 사정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유니 SOC와 같은 경우는 팹리스 업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팹리스에 대한
그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를 이미 개발을 조금 했습니다. 이것은 TSMC에 주문을 넣은 상태인데 이것이 아직 물건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추후 창출이 아직 되지 않은 상태이죠. 지금 보시면 칭화 유니그룹 이 회사는 YMTC 유니 SOC를 필두로 해서 중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의 선두주자로 육성하던 회사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의 정책에 따라서 YMTC의 주력인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푸젠진화가 이미 포기해버린 D램 분야에까지 진출을 하려고 했어요. 이에 따라서 수조 원의 자금을 투입해서 충칭 양장지구에 D램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고 2021년까지 양산에 들어가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지만 아직 이와 관련해서 아직 구체적인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칭화 유니그룹은 YMTC를 필두로 한 낸드 플래시 그리고 D램 그리고 팹리섭 젤까지 이렇게 3박자가 다 한꺼번에 이루어지겠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뒤통수를 맞았죠. 그러면 이번에 칭화 유니그룹이 어려움에 처한 것을 두 가지 이유로 풀이가 가능해요. 첫 번째로 정부 주도로 육성하려고 했던 메모리 반도체 굴기 그리고 미국의 압력으로 인한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 이번에 어려움을 가장 크게 겪었던 이유가 전 두 번째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미국의 압력으로 인해서 중국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되는데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중국의 그 자본시장이 거의 100% 가까이 개방이 돼요. 그리고 100%가 아니더라도 51%까지는 개방이 거의 모든 분야의 자본시장이 개방이 된다라는 거죠. 특히 그 채권시장은 거의 개방이 다 끝났거든요. 이 채권시장을 통해서 이렇게 유입된 자금들이 완전히 중국을 쓸어버리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현재 작용을 해서 칭화 유니그룹을 통해서 반도체 굴기를 하려던 중국의 꿈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만약 칭화 유니그룹과 같은 이 회사들을 만약 미국의 자본시장이 먹어버리게 된다면 이때부터는 또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 언급한 중국 정부 주도의 반도체 굴기로서는 칭화 유니가 이렇게 저물 수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 중국 정부가 직접 운영을 하기 때문에 쉽게 포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언급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칭화 유니그룹을 지금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죠. 이전 칭화 유니가 언급했던 영상에서 보면 지난 11월 달 위안화 채권의 연장에 반대도 중국의 한머니 유입이 원인이 되었을 거라고 언급을 했었죠. 이때 당시 두 개의 회사가 위안화 채권의 연장에 반대를 해서 위안화 채권의 연장에 그때 당시도 실패를 했습니다. 11월 달에 위안화 채권의 연장 실패로 인해서 11월 초까지만 해도 최고 수준인 AAA 등급을 유지하던 칭화 유니의 회사 등급이 지금 투자 부적격 수준인 B등급까지 지금 수직 낙하한 상황이죠. 이에 대비하여 칭화 유니그룹에 대한 중국 당국의 지분의 비율도 훨씬 높이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즉 유동성을 높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한번이가 유입된 달러화 채권을 막지 못해서 현재 이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되죠.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중국을 어려움으로 몰아가다예요. 이번 칭화 유니 사태가 얼마나 큰 틀의 변화가 있었는지 중국 내에서 이것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는 거죠. 즉 중국 자본시장의 개방이 얼마나 중국에게 치명적인 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끝까지 칭화 유니를 포기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표이사 체제도 단독이었던 것을 2인 대표 체제로 바꾸고 자본의 유동성을 공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런데 한번의 유입은 올해 들어서 굉장히 심해졌습니다. 그 배경에는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있어요. 이러한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설립이 올해 들어 풀렸기 때문입니다. 위안화의 상승이 또한 외국 자본들이 계속적으로 중국에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달러를 통해서 위안화를 한번 사요. 위안화를 사서 다시 위안화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달러화를 더 많이 살 수 있는 여력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한번이들이 계속 들어오면서 위안화의 상승을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 시장에 달러화가 계속 들어가게 되면 달러가 풍부해지잖아요. 달러가 풍부해지면 달러화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내려가요.
계속적으로 내려간다라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수익 창출이 계속 가능하다는 거죠. 말하자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난 다음에 위안화를 지금 사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달러로 바꿔요. 달러로 바꾸면 순간적으로 달러화가 다시 가치가 올라가죠. 가치가 오른 그 상태에서 다시 위안화를 사요. 이 방법을 만들면 어떻게 돼요? 위안화는 계속 상승을 할 거고 달러와의 그런 차익을 실행했던 이 투기자분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위안화를 계속 상승시키려고 하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죠. 즉 중국이 이를 막기 위해서는 달러를 외국으로 빼내야 하는데 현 상황에선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1대1로를 통해서 이런 달러화를 외국으로 배출을 시켰거든요. 배출을 시켰는데 지금 1대1로 사업이 거의 멈춘 상태입니다. 물론 계속 하고 있죠. 그러나 그전과 같이 큰 규모로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이탈리아에 1대1로를 통해서 더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심 쓰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영상을 제가 다시 한번 만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양의 한번의 유입으로 인해서 중국 채권 시장은 이제 미국의 영향력 안에 더 놓이게 되어버린 것이죠. 이것이 칭화윤리 사태를 통해서 제대로 보여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의문점이 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칭화윤리 그룹이 이번 이 사태를 통해서 무너질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향후 칭화윤리의 일부 회사채는 디폴트 될 수 있다. 칭화윤리라는 회사가 파산할 확률은 거의 제한적이다. 두 가지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칭화윤리는 중국 반도체 굴기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이 기업은 중국의 수출입은행, 그리고 중국은행, 건설은행, 베이징은행 등이 막대한 여신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칭화윤리가 받은 여신 한도는 2,958억 위안, 한국 돈으로 50조 3천억 원인데 이 중 절반이 넘는 1,555억 위안이 미사용 상태예요. 말하자면 칭화윤리는 아직도 26조 4천억 원이 뒤에서 중국 정부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칭화윤리는 2015년도 미국의 D램 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을 230억 달러에 인수하겠다라고 했던 반도체 굴기의 상징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입장으로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업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칭화윤리를 살리려고 하는 이 과정에서 중국 정부가 칭화윤리의 부채를 대신 갚아줄 수는 없는 상태이죠. 왜냐하면 지금 한머니의 존재 때문에 이게 많이 어려워진 상태입니다. 특히 달러와 회사채의 존재 때문이죠. 이게 위안화 회사채라면 이게 바로 변동이 가능해요. 그런데 달러화 회사채이기 때문에 이 자본은 계속 들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완전히 굴복하고 선언을 해버린 거죠. 또한 중국의 인민폐 회사채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자본시장의 개방으로 인해서 중국의 투자 기업들도 결코 미국의 영향력 안에서 자유롭게 없기 때문이죠. 이러한 이유로 칭화윤리가 살려고 한다면 전략적 투자자 또는 그리고 자산 매각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자력갱생을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돼요. 이에 대해서 지난 6월달 칭화윤리는 최대 주주 및 2대 주주가 충칭 양강그룹과 전략적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었어요. 그리고 만약 전략적 투자도 실패하게 되면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자산 매각도 고려해야 됩니다. 현재 칭화윤리는 반도체 설계 자회사 팹리스 업체인 찌광장루이 유니 SOC를 중국 커장판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고 창창 메모리도 상장 요건을 지금 구비한 상태입니다. 만약 상장이 되면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상장이 되면 여기에도 미국의 자본이 유입을 감수해야 될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시면 칭화유니그룹 굉장히 중요한 회사죠. 유니 SOC와 그리고 YMTC, 특히 YMTC와 같은 경우는 낸드 플래시를 만드는 회사인데 여기에 D램까지 만든다고 선언을 한 상태예요. 그래서 결국은 칭화유니 그룹이라는 그 그룹 자체에 여러 가지 상계 회사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딱 두 개만 남겨놓고 다 없앨 가능성이 높아져 가고 있죠. 그리고 그들이 생각했던 수준보다 이 수준을 낮춰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중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몰고 온 칭화유니 그룹의 그런 지금 위기감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중국 정부는 헤쳐나갈까? 지금 이렇게 중국 정부가 헤쳐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다른 회사들에게 대해서도 이렇게 선두의 그 모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채권이잖아요. 채권은 주식하고 달라요. 주식과 같은 경우는 감자가 가능하거든요. 예, 감자가 가능하고 새로운 자본이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은 다르죠. 채권은 채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와 지금 얘기를 해서 자본을 확충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채권을 그대로 채권만을 가지고 이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지기 전까지 이 채권이 항상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회사를 파산할 때 먼저 배당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우리가 고려해서 이 칭화윤리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리고 어떠한 생각으로 밖으로 나갈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 칭화윤리를 통해서 정말 중국이 하려고 했던 반도체 굴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 가고 있다. 자본시장이 경색이 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칭화유니그룹이 특히 YMTC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